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하버드대 재학 시절 아이디어 하나로 전 세계 페이스북 열풍을 일으킨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기술 창업을 꿈꾸는 세계 젊은이들의 우상입니다. 성공한 젊은 기업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을 통한 기술 창업 지원이 한창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 입주한 3D 프린터 개발 기업이 만든 제품들입니다. 모두 연구 인력이자 학생인 7명의 직원들은 요새 의료용 특수 소재를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개발에 열심입니다. MRI 장비로 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두개골 소재를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개발이 목표입니다. 사업 초기 어려움이 많았지만 패기와 번뜩이는 아이디어, 거기에 교수진의 기술 지원과 학교의 창업 지원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어온 밑바탕이었습니다. 네, 공학적 특성이 잘 살린 이 공간에서 교수님들의 기술 지원이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법무팀과 특허팀 같은 창업 지원을 위해서 지금 꾸려주는 상태고요. 대학의 창업 지원에 2012년 377곳이었던 대학생 창업 기업은 2015년 790곳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에 정부는 재학생들끼리 창업 경험을 공유하는 창업 네트워크와 교육 등 창업 지원 제도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높이는 교육을 한다거나 창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전부 다 받는다거나 기존 인프라, 문화 확산이 가장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의 튀는 아이디어에 지원이 더해지면서 지금 대학은 기술 창업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65세 이상 실업자가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하고 실업률은 7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실업자는 12만 3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3월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 1분기 65세 이상 실업률은 6.1%로 2010년 1분기의 6.5%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세계 5위 자동차 기업 현대기아차가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 시장 판매량이 반토막 나서 실적은 악화됐는데 내부 제보로 시작된 결함 논란이 리콜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정부의 리콜 권고를 대부분 거부해서 강제 리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1분기 실적은 한마디로 내실이 없었습니다. 매출액은 조금 늘었지만 한중간 사드 갈등으로 중국 내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이익이 줄어든 겁니다. 2월 말 이후 중국 내 반환 정서가 확대되고 일부 경쟁사들이 이러한 반환 감정을 악용한 마케팅을 펼친 결과입니다. 문제는 사드 갈등이 악재의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최고급차 제네시스부터 가장 판매량이 많은 아반떼와 소나타에까지 걸친 정부의 대규모 리콜 권고도 회사 이미지와 실적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리콜을 권고한 결함은 총 6개인데 모두 지난해 한 직원이 공익 제보한 결함 의심 사례 32건 중 일부입니다. 의심이 사실이 된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이 중 세타 엔진2 결함 1건만 받아들였을 뿐 나머지 5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도 강경합니다. 청문회를 거쳐 강제 리콜에 나설 계획인데 실제 리콜이 이루어지면 그 규모는 수백만 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결함을 제보한 김광호 전 부장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고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김 전 부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검토 중이라 현대차가 유리한 듯하지만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여기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지난 2월 잠시 주춤했던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3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는 3.43%로 전달보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달보다 0.02%포인트 증가한 3.21%를 나타내 지난 2015년 2월 3.24%를 나타낸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어렵게 개발한 자동차 엔진 관련 핵심 기술을 통째로 빼돌린 연구원 등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회사를 옮겨서 승진하고 연봉을 더 받았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자동차 엔진 금형을 제작하는 한 업체입니다. 경쟁 회사가 힘들여 개발한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모 씨는 지난해 3월 전 직장 A사가 개발한 자동차 엔진 금형 제작 설계 도면을 통째로 빼돌려 B사로 이직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직한 김모 씨는 이 씨가 빼돌린 설계 도면을 이용해 금형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들은 연봉과 직급을 올려주겠다는 경쟁 회사의 제안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기술을 유출했습니다. 보안 서약서까지 썼으면서도 나가기 전에 다 그런 자료를 빼내갔다는 자체가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죄의식들이 너무 없다. 생산된 제품은 A사의 제품보다 60%가량 저렴한 가격에 덤핑으로 판매됐습니다. 정부로부터 뿌리 기업으로 선정된 A사는 지원금 등 20억 원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해놓고도 큰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경쟁사는 개발비 투자 없이 기술을 획득했으며 특히 저렴한 가격에 그 경쟁 납품처에 납품함으로써 그만큼 피해사는 거래처를 잃어버리는. 경찰은 이 씨와 김 씨, 그리고 이들이 빼돌린 기술로 제품을 생산한 B사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월 평균 연금액이 26만 원에 그쳐서 국민연금을 더해도 최소 노후 생활비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1조 6,401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0.6%가 늘었지만 계약당 월 평균 수령액은 26만 원으로 오히려 2만 원 줄었습니다. 34만 원인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을 고려하면 두 개를 함께 받아도 60만 원 선으로 국민연금 연구원 산출 1인 최소 노후 생활비 월 104만 원의 58%에 불과합니다. 또 수령액 연 200만 원, 월 평균 16만 7천 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50.2%를 차지했습니다. 무인 비행기, 드론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기계가 아닙니다. 완구나 레저용에서 산업용까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해서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데요. 성장 속도만큼이나 각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사시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직장인 서승교 씨는 지난해 10월 취미 삼아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조종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드론을 날릴 때마다 불안합니다. 주변에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게 되면 그럴 땐 조금 이제 사고가 날까 봐 좀 불안한 측면은 있습니다. 낮은 높이에서 추락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프로펠러가 부러졌고. 소비자원이 드론을 실제 써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4명 중 1명은 기기 오작동이나 제품 불량 등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사고를 경험한 사람도 이용자 5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본 적 없는 소비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자 40%는 드론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도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도 완구형, 레저형 드론에 부착된 인증마크만으로는 제품의 안전도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소비자 안전은 KC 인증 마크만으로는 담보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KC 인증 마크 자체를 거짓으로 부착한 사업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드론 이용자들에게 드론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관련 블로그 등을 통해 구입 전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꼼꼼히 알아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알바노조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와 첫 단체 교섭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노조는 다음 달 1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에 나서서 시급 10,000원 지급, 유연근무제 개선, 복리후생 개선,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한국 맥도날드 측은 법으로 보장된 노조 활동권을 존중하며 합법적 절차에 근거한 단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고 시속 400km로 달리는 차세대 고속열차가 국내에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과 부산은 1시간 35분 만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KTX로 걸리는 시간은 2시간 34분. 하지만 10년 후인 오는 2027년 1시간 35분이면 서울역에서 출발해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는 현재 1시간 53분이 걸리지만 48분 짧아진 1시간 5분이면 도착합니다. 국토부는 현재 최고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을 구간별로 시속 350에서 400km로 고속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도와 수도권 고속철도, 호남 고속철도 주요 구간의 속도는 지금보다 최대 시속 100km 빨라집니다. 국토부는 고속화를 위해 기존의 자갈궤도를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작업과 소음 방지 시설 설치, 열차 시스템 교체 등의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비로는 3조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화 작업은 현재 운행 중인 고속열차와 철도 시설의 교체 시기인 2025년에 맞춰 진행되며 이후 시운전을 거쳐 2027년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고속철도 고속화 사업이 완료되면 40년 동안 연간 약 3,400억 원의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행시간이 단축됨으로써 K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온실가스 이렇게 저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효과 부분도 있고 어떤 우리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에 어떤 큰 도움이 되는. 국토부는 차세대 고속철이 투입되는 고속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검토한 후 오는 6월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바쁘게만 돌아가는 도심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또 요리까지 직접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심 속 문화공간을 임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층 빌딩 가운데 자리한 자그마한 입구를 따라 들어가면 책 3만 권이 방문자를 반깁니다. 출판사 한길사가 서점을 비롯해 갤러리와 강연장으로 꾸민 순화동천입니다. 공간이 자리한 서울 중구 순화동과 노장 사상의 이상향인 동천을 더한 이름으로 사옥이 자리한 경기도 파주에 이미 서점과 갤러리를 운영 중인 한길사가 독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도심의 복합 문화 공간을 다시 마련한 겁니다. 여기서 인문적인 또는 예술적인 담론을 함께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 전시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또 독서회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강을 건너 내려오면 강남구 신사동에 요리책도 읽고 직접 조리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맞이합니다. 현대카드가 디자인과 여행, 음악에 이어 요리를 주제로 해 만든 도서관 겸 주방, 쿠킹 라이브러리입니다. 세계적인 요리책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도서 등 음식 관련 책 만여 권은 물론 조리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갖췄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쿡방이다 먹방이다 해서 굉장히 요리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냄새도 맡고 직접 요리를 하시면서 촉감도 느끼실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맛도 보실 수 있는. 빡빡한 도심 속에 마련된 문화 공간들이 도시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은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은 그 간편함 때문에 요즘 인기가 높은데요. 이런 배달앱 로고가 달린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들은 음식점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 알바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지만 사장님은 아니고 직원처럼 일을 하지만 근로자는 아닌 그런 사람들. 오늘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잘못된 고용 관행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특수고용직이 언급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특수고용직 어떤 근무 형태입니까? 네, 특수고용직은 실제로는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분들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화물 운전자, 캐디 등이 있고요. 최근에는 배달앱의 이 배달원들을 비롯해서 인터넷 설치 기사, 전자제품 AS 기사, 헤어 디자이너까지 그 범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AS 기사님들이 전자회사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별도 회사를 만들고 도급 계약을 맺는다는 거군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에서 사업자가 되어버린 분들인데요.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제외가 되다 보니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4대 보험이나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네, 그러면 하루 8시간, 주 5일제 근무 보장이라든지 추가 근로 수당도 전혀 받지 못하는 거군요. 실업급여나 산재보험은 물론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재택위탁 집배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말도 참 어려운데요. 우정사업본부는 집배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파트 등 한정된 구역의 집배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 재택위탁 집배원과 도급 계약을 맺은 후 임금 대신에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공무원의 숫자를 줄인 겁니다. 네, 우정사업본부면 정부기관인데 거기서도 특수고용 형태로 아웃소싱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은 우정사업부 소속 집배 공무원과 차이가 없는데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탁 위탁 집배원들은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요. 1심과 2심 모두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우정사업본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부 기관도 이 정도인데 일반 기업들은 얼마나 심할까요? 그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자 알바라는 희한한 신종 단어가 생겼는데요. 바로 이 배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 청소년들 이야기입니다. 배달 전문 앱에서 주문을 하면 치킨집이나 음식점 소속이 아닌 배달앱 업체의 알바생들이 배달을 하는데요. 이 알바생들은 도급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특수고용직인 거죠. 대략 4천여 명가량의 청소년들이 이런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5년 7월 기준으로 1.42%에 불과해서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참 개인 사업자 알바라니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사장님들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특수고용직도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는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현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가입률은 낮은 게 현실인데요.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은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제도를 설계하여 사회 안전망 확대를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4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건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특수고용직이 현재 20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요. 특수고용직도 근로자로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